네, 이번 시간에는 AWS 성공 사례 중에서 플립보드에 대한 서비스 설계 및 관리 사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슬랙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T 시스템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립보드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립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큐레이팅 해서 퍼스널 매거진 앱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앱입니다. 글로벌하게 성공한 매거진 앱이고요. AWS 위에서 서비스가 설계돼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립보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잡지와 연계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다수 개의 매거진을 저희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뉴스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시스템들을 연동을 해야 되고 이 시스템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립보드 구조, AWS에서 구현된 플립보드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플립보드 앱이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 깔리고요.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플립보드에 연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증이라던가 사용자 관리 같은 것들을 처음에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웹서버, 플립보드 프론트엔드 서버라고 불리는 웹 트래픽들을 받아줄 수 있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들어갈 거고요. 트래픽들이. 그 뒤에 고객 정보라던가 혹은 상품 정보, 매거진 정보 같은 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서 읽기 기능을 최대로 뽑아줄 수 있는, 사실 플립보드 같은 경우는 라이트가 많은 서비스라기보다 리드가 90% 대부분의 트래픽들을 차지하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읽어와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일라스틱 캐시, 멤캐시디 기반의 일라스틱 캐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HBAS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고객 정보라던가 혹은 상품 정보, 매거진 정보를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딜리버리 하고요. 그 뒤에 실제로 플립보드 이미지 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전달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관리, 배치를 해주는 웹의 트래픽들을 웹 프론트엔드에서 받아주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혹은 멤캐시들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거진과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백엔드 시스템에서 이 실제 매거진을 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서버들은 이미지를 조합을 한다기보다 이미지의 메타 값들, 어디에 어떤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S3 안에 있겠죠. 어디에 어떤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할 건지가 이쪽 단계에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S3로 바라보게 하고요. 그러면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플립보드 앱을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어떠한 페이지에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뉴스, 어떠한 이미지가 저희가 앱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정보들은 S3의 URL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메타 정보를 이쪽 웹 쪽에서 트래픽을 플립보드 앱이 받고요. 플립보드 앱이 그 다음에 수행될 때는 실제로 이미지가 저장돼 있고 이 이미지를 캐싱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포인트를 통해서 이미지들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는 실제로 한 번에 이제 트랜잭션 웹의 로그인이라던가 이 사용자의 어떤 카테고리를 보여줘야 될지가 이쪽 트래픽에서 처리가 될 거고요. 실제로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이쪽을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데이터 혹은 서비스가 소결합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글로벌로 나갈 때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이 엣지 포인트가 전 세계적으로 다 캐싱이 돼서 있기 때문에 플립보드에서 이런 메타 데이터 값들만 정상적으로 잘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면 실제로 중요한 이미지나 혹은 매거진의 파일 같은 경우는 S3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사용자더라도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소셜미디어와 연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동기형인 SQS를 통해서 서비스 확장을 기능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립보드가 AWS 위에서 심플하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 심플하지만 실제로 대규모의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한 서비스가 플립보드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플립보드 사례 그리고 플립보드가 AWS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기대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립보드는 글로벌향 서비스였고 그리고 이미지 파일들, 영상 데이터들이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유저 트래픽에도 수용을 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AWS를 통해서 다양한 특징 중에서 탄력성 및 확장성의 특징을 통해 유저 수용에 매우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AWS를 통해서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한 양에 비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다른 CDN, 컨텐츠 딜리버리 프로바이더와 다르게 사용량 기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절감 및 글로벌 서비스로 나가는 그런 기능들에 대한 성능 역시도 증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를 통해서 플립보드가 서비스 특성에 맞게끔 적절하게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함으로써 다양한 이런 확장성, 탄력성, 가격 절감, 그리고 성능의 확장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당 들어가는 운영 비용이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AWS에서 플립보드가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한 사용자당 늘어나는 비용은 오히려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AWS에서 서비스를 설계를 하고 활용을 할 때 적절한 비용 구조를 가진 서비스들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들을 최적화시키고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고객이 2명 늘었더라도 인프라가 2배가 느는 게 아니고 고객이 2배 늘더라도 그 고객의 서비스 트래픽에 맞게끔 인프라를 늘리고 줄이고 탄력성, 확장성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가격이 절감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이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플립보드가 3년 약정 계약을 걸면서 이 비용 초기 약정 비용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할인폭 그리고 적절한 인프라 구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인프라 수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슬랙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랙 같은 경우는 이 메시징 앱이고요. 이렇게 협업 관리 툴로도 현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들 그리고 메시지들을 이 하나의 앱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슬랙이 최근 들어서 다양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을 하던 이메일 방식의 채팅, 이메일 방식의 프로세스를 걷어내고 슬랙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슬랙 역시도 AWS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고가용성이 있는 서비스를 설계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슬랙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립보드랑 비슷하겠지만 예측 불가한 대규모의 트래픽을 수용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플립보드와 비슷하게끔 슬랙도 런칭한 지 18개월 수준의 사용자 110만 그리고 3천만 건의 메시지들을 수용을 해야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대규모의 트래픽이 발생할 거고 이거에 대한 수용을 효과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플립보드는 변화하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IT를 활용을 해야 됐었습니다. 슬랙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협업 관리 툴, 다양한 툴들과 연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혁신을 지원하는 IT 환경이 필요했고요. 당연히 신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린한 구조의 부서들 그리고 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는 반면에 낮은 비용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러한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AWS에서 슬랙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플립보드와 약간 비슷한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AWS에서 서비스, 앱을 설계하는 뭐 정석과 같은 하나의 그런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마존 라우트 53를 통해서 도메인,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서비스로 갈지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해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채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 저장에 대한 부분, S3를 통한 데이터 저장,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EC2의 오토 스케일링, 그래서 다양한 사용자들이 대규모의 트래픽을 일으키더라도 이 하나의 웹 서버에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아줄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이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MySQL 같은 사용자 정보를 실제로 안전하게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뒷단에 MySQL을 통해서 MySQL 역시도 이중화를 통해서 슬랙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리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메시징 서버 역시도 AWS2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시스템들과 연동을 할 수 있게끔 뭐 다른 API 인터페이스들이 프록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슬랙이 그 안에서 대규모의 트래픽 그리고 IT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기능들을 계속 연동을 해야 되는 그 환경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AWS가 적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AWS에서 슬랙이 설계를 하고 구성하고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위에서 메시징 앱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이 클라우드, AWS에서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이고 그리고 슬랙에서 요구하는 IT의 혁신들을 가져오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AWS에서 해주다 보니 자기네 슬랙 역시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다양화를 가지고 왔고 이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랙 같은 메시징 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립보드와 다르게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고 적절한 DR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플립보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의 고객 데이터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매거진의 카탈로그 정도만 수집이 되는 거지 실제로 제가 거기 위에 뭐 파일을 올린다거나 혹은 제 정보가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플립보드에서는 뭐 그런 서비스에서는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슬랙 같은 경우는 메시징 앱이고 그 위에 올라가는 데이터들이 제 고객 데이터인 거고 그게 안정적으로 보관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환경이 무너졌을 때 다른 쪽에서 백업, DR 시나리오를 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계속 약속된 품질에 맞게끔 제공할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슬랙에서는 AWS 위에서 앞에서 앞 차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R 시나리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빠른 복구 및 장애 이벤트 대응을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oT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 사례는 제가 직접 구성을 하고 설계를 하고 운영을 했던 사례이고요. 그래서 IoT 같은 경우는 우선 간략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사물의 다양한 센서와 통신 기능 모듈을 탑재해서 그리고 그 탑재된 인베디드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어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IoT 기반, 뭐 인텔 에디슨 기반의 IoT 디바이스에 수집된 데이터를 AWS로 분석을 시켰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각화 및 데이터 저장까지 AWS 수행을 했었습니다. IoT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역이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AWS에서 담당을 할 수 있는 단계가 2가지의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IoT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수집이 돼야 되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AWS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기보다 이러한 내역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고 실제로
뭐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키네시스라던가 혹은 뭐 EMR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보화된 형태로 뽑아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작 방법 역시도 기본적으로 IoT 기기처럼 뭐 센서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심박수, 감정, 온도 그리고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사용자 데이터를 가져가고요. 그거를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몸 상태와 제가 원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몸 상태를 비교해서 백분율로 가공을 하고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것들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백분율을 토대로 저희가 운동을 할 때 제가 실제로 이거를 빨리 하고 있는지 혹은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안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는 만약에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다면은 느린 비트의 음악을 틀어줘서 좀 더 컴다운 할 수 있게끔 혹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면은 빠른 비트의 음악을 틀어줘서 조금 더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IoT 기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EMR 혹은 뭐 다양한 AWS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끝났을 때 운동량 레포트 역시도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구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셨던 뭐 플립보드나 혹은 슬랙과 좀 다르게 이제 실시간성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IoT 기기에는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들, 저 같은 운동을 하는 사용자들이 이런 온도나 심박수, 진동, 감정 센서 같은 것들을 IoT로 수집이 되고요. 이것들이 처음에 당연히 IoT 기기 등록들이 인증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증이 완료가 됐다면은 데이터 전송 같은 것들을 아마존 키네시스 실시간으로 뭐 동시간에 분석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아마존 키네시스로 수집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공을 하고요. 예를 들면 100분율 단위로 10초 단위로 어그리게이트해서 뽑아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가공을 여기 콜렉터에서 가공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상태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는데 실제로 상태 저장할 때 100분율 단위로 저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비교 수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 기준 운동 평균 상태값과 오늘 상태값, 지금 실시간에 들어온 상태값 비교해서 여기서 지금 내가 뭐 몇 퍼센트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EMR로 분석을 가능하도록 저희가 연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상태 정보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내가 만약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다,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상태를 전달해 주고요. 이 상태만 전달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S3에 MP3 같은 파일이 있고요. 이것들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IoT 기기랑 연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IoT 기기를 통해서 내 정보들을 수집이 되고요. 분석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달 영역이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구현을 하실 때 앞에서 앞차수, 전차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결합, 장애에 대한 디자인, 그 다음에 탄력성과 확장성을 항상 고민을 하시고 서비스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서비스 트래픽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용자들이 대규모의 사용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확장성 있게 구성을 하였고요. 소결합된 형태로. 그래서 이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뭐 분석되는 뭐 저장소, 그 다음에 뭐 인증하는 서버, 그 다음에 수집되는 서버를 각각 별도로 분리해서 추후에 하나의 각각 독립적으로 확장을 하고 혹은 줄일 수도 있고 서비스의 활용도에 맞춰서 다양한 기능들을 붙일 수 있게끔 뭐 백엔드 서버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IoT 기능에 대해서 AWS에서 뭐 수집 그리고 정보 통합 그리고 분석까지 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 구조도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AWS 성공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플립보드
실제로 플립보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정적 파일들이 많은 서비스였고요. 이것들을 전 세계에 배포를 해야 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을 적절하게 하였고요. 클라우드 프론트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AWS의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고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매거진 앱을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슬랙의 성공 사례. 실제로 메시지나 정보 같은 것들은 안전하게 보관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접근할 수 있게 가용성이 높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컴포넌트의 소결합 그리고 장애를 고려한 디자인을 통해서 항상 안전하고 가용성 높게 관리할 수 있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성공을 거둘 뿐만이 아니고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IT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oT 사례. 실제로 IoT를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뿐만이 아니고 분석 및 저장까지 AWS 위에서 다 할 수 있게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의 상호작용 혹은 디바이스와 서버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AWS를 통해서 혹은 이런 컴포넌트에 대한 소결합, 장애를 고려한 디자인, 탄력성, 확장성, 다양한 클라우드의 기능, 특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역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